여기 멀고 먼 유럽 국가 중 한국에 견줄 만한 카페 사랑을 자랑하는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간판에 적힌 커피라는 단어만 보고 들어갔다가는 낭패를 볼지도 모릅니다.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지난 3년여간 전 세계를 깊은 혼란에 빠뜨린 코로나의 기세가 한풀 꺾이면서 각국에서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하죠. 특히 나라마다 빗장을 걸어 잠갔던 하늘길이 뻥 뚫리면서 해외여행 역시 자유로워진 상황. 국내에서도 몇 년간 해외여행을 하지 못한 걸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 해외 여기저기로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열기가 얼마나 대단하면 요즘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최소 2주를 기다려야 한다는 뉴스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해외여행,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에 오래 남을 만한 완벽한 추억을 쌓고 싶으시다면 여행 전 주의사항을 알아두는 건 필수겠죠? 특히 여행지 현지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영순이 분들이라면 얼떨결에 들어갔다가 낭패를 보기 쉬운 간판에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외국에서 간판만 보고 들어갔다가는 진짜 큰일 나는 가게 탑5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5위 무료 안내소. 거리상으로는 매우 가깝지만 언어도 문화도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있어 이국적인 분위기를 원하면서도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부담을 덜고 싶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누리는 여행지 일본. 가성비가 좋다는 반응이 많아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다 좋았지만 일본어가 익숙치 않아 애를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영어도 잘 통하지 않고 저처럼 꼬불꼬불 일본어가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이라면 아마 일본 여행을 하면서 이런 답답함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것 같은데요. 원하는 목적지를 찾기 어렵거나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대체 어디인지 아무리 지도를 들여봐도 헷갈릴 때 관광 안내소가 큰 힘이 되곤 하죠. 하지만 저 같은 분들이라면 일본을 방문할 때 이 간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인포메이션 센터라고 적어있는 걸 보니 직역하면 정보센터,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해주는 센터, 즉 관광 안내소 아닌가요? 아래 적힌 한자도 잘 읽어보니 분명 무료라고 써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행 관련 정보를 얻는 곳에 달려있는 간판이라고 봐도 어색하지 않은데요. 하지만 간판만 보고 아무 의심 없이 들어간 이곳의 실체는 보편적인 관광 안내소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지도는커녕 온통 여자들 사진뿐입니다. 왠지 모르게 음습한 분위기에서 눈치챈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곳은 사실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아닌 유흥업소를 알선해주는 곳이라고 합니다. 소위 성진국이라고 불릴 만큼 유흥문화가 활성화된 일본은 기상천외한 종류의 가게가 워낙 많은 탓에 골목 한복판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무료 안내소가 배치된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센터 역시 그런 안내소겠거니 하고 들어갔다가 당혹감을 느끼는 한국인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럼 실제 관광객들을 위한 안내소와 유흥주점을 알선해주는 이곳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선 한자를 알아두면 쉽습니다. 실제 관광 안내소는 관광이라는 한자가 있지만 문제 이곳은 무료를 강조하는데요. 또한 무료 안내소는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을 뽐내거나 관광 안내소라고 하기에는 너무 튀는 색의 간판을 달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당황스러운 순간을 피하려면 아예 화려한 간판은 피하는 게 상책일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무료 안내소인 것 같기도 관광 안내소 같기도 한 조금 애매한 간판이라면 이 미성년자 출입금지 마크가 문 앞에 붙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진국 말만 들어봤지 이렇게 관광객을 현혹하는 유흥업소 관련 점포가 그 한복판에서 버젓이 운영되고 있을 줄이야. 역시 일본은 상상 이상이네요. 4위 스모크샵. 세계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자 압도적인 규모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여행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미국. 덕분에 미국은 2019년 기준 해외 관광 수입 2,140억 달러, 우리 돈 약 257조 원을 벌어들이며 세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한 번쯤 가보고 싶은 자유의 나라로 그려지는 미국이지만 지구상에서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시하는 국가 중 한 곳이다 보니 범죄 문제가 꽤 심각한 편입니다. 여행객
여행객들의 안전도 마냥 안심할 순 없다는데요. 특히 혼자서 아무 가게나 들어갔다가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조심해야 할 곳은 바로 이곳, 스모크샵이라고 적힌 가게입니다. 좌측에 담배 모양 아이콘도 그려져 있고 스모크라는 단어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곳이라는 추측이 가능한데요. 실제로 이곳에서는 담배를 비롯해 맥주, 로또 등 잡다한 물건들을 판매하는 일종의 구멍가게와 비슷한 곳이라고 하죠. 그러나 잡다한이라는 표현에 팔아서는 안 되는 물건까지 포함되는 게 문제입니다. 바로 위험 약물들인데요. 실제로 미국의 이런 담배 가게를 소개하고 있는 사이트에서도 매장 방문 시 어떤 약물들을 살 수 있는지 친절하게 설명까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위험 약물을 제외하면 담배나 맥주는 엄연한 합법 식품들이니 그냥 살 것만 사서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미국 범죄 영화나 다큐멘터리에서 볼 수 있는 장면들을 떠올려 보면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아니란 판단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매장에 위험 약물을 구입하기 위해 방문한 손님들이 평범한 일반인들처럼 멀쩡한 정신과 사고 상태를 가지고 있을까요? 가뜩이나 범죄율이 높은 미국에 그것도 범죄자들이 모이기 딱 좋은 이 스모크샵에 들어갔다가 위험천만한 사건에 휘말릴 가능성 아주 높겠죠? 이런 우려는 절대 기우가 아닙니다. 실제로 약간의 검색만 해봐도 스모크샵에서 발생한 폭행, 절도, 사망사고를 다룬 뉴스를 찾는 건 어렵지 않은데요. 괜히 주변을 서성거리다가 뉴스 기사에 얼굴 올라오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미국에서 스모크샵이라는 간판을 발견했다면 멀리 돌아가는 걸 추천합니다. 3위 대마가게. 지난해 6월 포털 뉴스란을 장식한 이 소식이 많은 네티즌들을 놀라게 만들었죠. 저렴한 비용으로 호화스러운 호캉스가 가능한 덕분에 그동안 한국 여행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태국이 공식적인 대마초 합법 국가에 포함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실제로 대마초 합법화 이후 태국에 방문하면 거리 곳곳에서 대마초를 판매하거나 대마초가 함유된 식품을 구입하는 게 아주 쉽다는데 혹시 가까운 미래에 태국 여행을 계획 중인 영순이 분들이라면 이렇게 대마를 뜻하는 초록색 잎이 그려진 가게는 호기심으로라도 들어가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기념 삼아 대마초 판매점 구경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닌가 싶으시죠? 하지만 태국 당국이 대마초를 다루는 방식이 너무 일상적이고 친근한 탓에 여행객들 입장에선 대마초인지 모르고 먹거나 구입할 위험성이 큽니다.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진 이 트럭은 놀랍게도 대마초를 판매하는 대마초 팝업 트럭이라고 하는데요. 다양류의 일종인 대마초를 이렇게 익살스러운 이미지로 마케팅하다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 대마초를 접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특히 태국 현지에서는 대마초를 판매하는 특정 식당이나 매장뿐 아니라 길거리 노점에서도 대마초를 넣은 젤리 같은 간식을 판매하고 있어 무심코 제 돈을 주고 대마초 디저트를 사 먹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가뜩이나 태국 여행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한국관세청에서는 태국 여행 시 대마초 음식을 구분하는 방법을 콘텐츠로 제작해 공유하기도 했는데 그 방법을 잠깐 살펴볼까요? 웬만하면 대마초가 함유되었을지 모를 녹색의 아이스크림이나 스무디 종류는 피하고 음식에 녹색 단풍 모양의 잎이 그려져 있다면 역시 피하라고 권고합니다. 여행객들 스스로도 조심하는 상황인데요. 메뉴명에 마리화나, 닥터그린, 해피리프, 위드 등의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다면 대마초를 의미하니 알아서 조심하자는 취지의 블로그 게시글도 찾아볼 수 있을 정도죠. 태국에선 대마초를 아무리 먹고 피워도 법적 조치를 전혀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지구 어디에 있든 한국인에게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태국에 여행차 놀러 갔다가 실수로라도 대마초를 섭취하게 되면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인 여행객 비중이 워낙 많다 보니 태국 현지에서는 아예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대마초를 유혹하는 가게들이 성업 중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유난인 것 같긴 해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죠? 즐거웠던 태국 여행이 악몽으로 변하지 않도록 대마초 조심 잊지 마세요. 2위 고양이 고기 식당. 태국과 더불어 부담 없이 떠나기 좋은 동남아시아 여행지 베트남에도 두 눈 크게 뜨고 조심해야 할 간판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이 고양이가 그려진 간판인데요. 최근 보편화된 펫카페처럼 귀여운 고양이들을 만날 수 있는 펫카페 같은 곳은 아닐까요?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떠올린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놀라지 마세요. 베트남에서 이렇게 귀여운 자태의 고양이가 그려진 간판은 보통 띠메어라는 글자가 함께 쓰이는데 이걸 번역하면 띠은 고기, 메어는 고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해보자면 고양이 고기를 판매하는 곳이라는 뜻이죠. 고양이 고기를 먹는 것도 놀랍지만 고양이 고기를 판매하는 매장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는 점도 놀라운데요. 베트남 사람들의 고양이 식용 문화에 관해서는 베트남 전쟁 직후 먹을 음식이 마땅치 않아서 시작되었다는 설도 있고 고양이를 먹으면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설도 있습니다. 남의 나라 식문화에 대해 가타부타 노다는 건 적절치 않을 뿐더러 베트남 현지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고양이 식용과 판매에 대해 비난할 목적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반려동물로 너무도 익숙한 고양이를 혹여 베트남에 여행 갔다가 실수로라도 먹게 되는 상황만큼은 피하고 싶은데요. 베트남에서 소비하는 독특한 고기는 고양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개고기고요. 이 단어는 사슴고기라고 하니 평소 독특한 괴식의 뜻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죠? 최근에는 베트남 당국에서 국가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 고양이 고기 근절을 권고 직접 단속에 나서기도 했지만 일부 고양이 고기 판매점에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아기 호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하니 이 정보 역시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길 바랍니다. 베트남에선 쌀국수나 반새우처럼 우리에게 익숙하고 맛있는 음식만 먹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니까요. 1위 커피숍. 전 세계에서 커피를 향한 사랑이라면 한국인들 따라잡기 쉽지 않죠? 오죽하면 우리나라는 커피 공화국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인데 어느새 한국인의 소울푸드로 통하던 치킨집보다도 카페가 더 많다고 하니 한국인의 커피, 카페 사랑은 어찌 해가 갈수록 더 거세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멀고 먼 유럽 국가 중 한국에 견줄 만한 카페 사랑을 자랑하는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전 10시 반만 되면 전 국민이 커피 타임을 가진다는 네덜란드입니다. 하지만 네덜란드에서 통용되는 커피는 우리나라에서의 커피와 그 의미가 아주 많이 다르다고 하니 네덜란드 여행을 생각 중이라면 주목하세요. 네덜란드에 방문하면 카페와 커피숍 두 곳을 마주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두 단어 모두 일반적인 카페로 통하기 때문에 아무 의심 없이 커피나 한잔 하자는 생각으로 발길을 들여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간판에 적힌 커피라는 단어만 보고 들어갔다가는 낭패를 볼지도 모릅니다. 네덜란드에서 카페와 커피숍은 완전히 다른 목적을 지닌 공간인데요. 카페는 우리가 흔히 아는 커피를 마시는 그 카페를 의미하지만 커피숍은 이름과 전혀 다른 대마초를 판매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는 사실 앞서 살펴본 태국보다도 한참 전에 대마 합법화가 이루어진 국가죠. 다른 종류의 약물들은 엄격하게 금지하는 대신 이렇게 누구나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대마초 가게 운영을 허가하는데 그 명칭이 바로 커피숍. 왜 헷갈리게 대마초 판매점에 커피숍이라는 이름을 붙인 걸까요? 그 기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대마초가 합법화되기 시작한 초기에 커피와 대마를 함께 판매하는 매장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대마와 커피가 혼용돼 쓰이기 시작 그 이름이 관성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커피숍이라는 단어가 아주 틀린 표현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커피숍에서 커피 외에 디저트를 판매하듯 네덜란드의 커피숍에 가면 피우는 형태의 대마뿐 아니라 음료, 빵, 쿠키, 사탕처럼 거부감을 줄여주는 형태의 대마도 판매하기 때문이죠. 대마초에 아무런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무심코 네덜란드 커피숍에 들어갔다가 이런 대마초 주전부리를 보면 호기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앞서 태국 사례에서 살펴보았듯 우리나라 국민은 해외에 있어도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금지되는 대마초를 피우거나 섭취하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커피 이야기를 한 김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네덜란드에는 더치커피가 없으니 괜히 네덜란드는 더치지 라는 생각에 카페에서 더치커피 찾다가 당황하지 말고 콜드브루를 주문하는 센스 잊지 마세요. 처음 방문한 외국 관광지에서 낯선 언어로 쓰인 다양한 모양의 간판을 구경하는 건 여행을 즐기는 색다른 재미 중 하나입니다. 각국에서도 관광객들이 재미를 느끼는 이런 지점에 주목해 간판 색깔을 통일해 도심 이미지를 구축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지역 내 간판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죠. 그 나라, 그 지역의 문화와 분위기를 가장 직관적으로 반영하는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간판. 특색과 개성을 살린 디자인도 좋지만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라면 해당 국가의 문화나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을 위해 간판 구성에 좀 더 세심한 배려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